자, 이번 시간에는 그 선대칭과 점대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 점대칭은 뭐냐면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떤 A라는 좌표가 하나 있어. 여기 A를 가운데 있는 대칭점으로 해서 P와 P'가 이렇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 이거를 A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점대칭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에 점 P가 있는데 만약에 3,5가 하나 있었어. 그리고 이 지점에 A가 있고, A는 예를 들어서 뭐 2,9에 있었다. A에 관해서 점 P를 대칭 이동한다 라는 말은 같은 거리만큼 반대편에 있는 점 P를 한번 이동시켜 보자라는 뜻이야. A에 관해서 점 P를 대칭 이동한다는 말은 같은 거리만큼 이 방향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지. 마치 이렇게 뛰어넘듯이 A를 뛰어넘는데 같은 거리만큼 넘어간 상태를 우리는 A에 관한 점대칭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점 P'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A가 중점이라는 거야. 중점. P-와 P의 중점. 그러니까 P와 P- 사이의 중점을 구해보면 중점의 좌표가 A 더하기 3을 2로 나눈 거, B 더하기 5를 2로 나눈 것과 같은데, 그 중점의 좌표가 그 가운데 있는 대칭점의 좌표와 같다. 이게 점대칭이야. 여기 공식 있지, 공식.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저 점이 중점이라는 거 일단 알아두기로 하자. 물론 이거 쓸 때 있어, 쓸 때 있는데 그거는 차후에 설명하면 되잖아. 또 하나는 선대칭인데, 여기에 뭐 줄줄이 있잖아.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자. 어떤 얘기였어? 그림이 여기에 L이 하나 있고 여기에 점 P가 있는데 P의 대칭점을 구하자.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말은 수직으로 같은 거리만큼 넘어갔다. 우리 많이 봤잖아, 그지? P를 P-로 옮기는 방법은 P-의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도록 하자. 이거는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로 한번 해볼게. 자, 문제 한번 보면 필수 예제 1번인 필수 문항 1번인데, 마이너스 3,a를 6,5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중점 있지, 중점. 마이너스 3,a를 6,5에 대하여 이동시킨 점, 이런 얘기야. 6,5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 마이너스 3,a가 6,5를 뛰어넘어서 반대쪽에 같은 거리만큼 있는 점으로 옮겨진다. 그래서 양 끝에 있는 두 점 사이에 중점 좌표가 6,5가 된다는 얘기라고. 중점 더해서 반, 그지? 중점 좌표. 양 끝에 있는 두 점 사이에 중점의 좌표가 이 가운데 있는 좌표와 서로 같아야 되겠다 해서 6,5는 2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b, 2분의 a 플러스 2라고 하면 a와 b를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을, 이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을 구하래.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원의 방정식이 하나 있는데, 이쪽에 점이 하나 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있어.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대칭 이동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원의 중심이 같은 거리만큼 반대쪽으로 이동했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원이 이동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심이 이동한다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원의 중심이,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이 1,2인데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 대해서 반대쪽에 같은 거리만큼 이동된 좌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어차피 원의 그 나머지 이 부분은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거야. 이 원의 크기가 옮겨지면서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중요한 건 뭐냐면 원이 움직일 때는 뭐가 움직이는 거야? 중심이 움직인다라고 생각만 하면 돼. 1,2 중심 좌표가 어디로 갔냐. 그래서 A, B와 1,2의 중점이 더해서 반, 그지? 이 중점 좌표가 저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과 같아야 되고, 그러면 A는 얼마 이게? 마이너스 5가 되고 B는 마이너스 8이 되겠지. 그래서 중심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로 하는 원의 방정식으로 일단 옮겨진 상태, 반지름은 여기에 주어진 원 K와 일단은 서로 같을 거다 이거야. 그치? 원이 이렇게 이동했는데 이 원의 방정식이 뭐라고 돼 있어? X축에 접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X축에 접하는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반지름이 뭐와 같다고? Y의 중심 좌표와 반지름이 서로 같다. 절대값으로. 다시 한번.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원의 반지름이 Y의 중심 좌표와 같다. 그러니까 K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R제곱이 K니까 저 자리에는 64가 들어가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해가 되지, 그지? 어쨌거나 점이 이동한다라는 거야. 원이 이동할 때 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동하는지를 고민하지 말고 원의 중심이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차 함수 역시나 마찬가지야. 하나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돼 있고 또 하나는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돼 있어.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의 꼭지점 좌표는 1,3이고 위로 볼록한 꼭지점 좌표는 3,13인데 이 2차 함수 두 개는 뭐에 관해서 대칭이냐면 두 꼭지점의 중점 좌표, 이 중점 좌표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야. 2차 함수 두 개는 서로 뭐에 관해서 대칭이라고? 꼭지점의 중점,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의 중점에 대해서 우리는 요 2차 함수와 이 2차 함수는 서로 대칭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A, B가 1,3과 3,13의 중점 더해서 반, 그지? 더해서 반 해주면 A, B가 2,8이었다는 거 정도도 알 수 있다. 자, 2,5를 y는 x 더하기 1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구해라. 얘가 사실상 중요한 거잖아. 자, 2,5가 여기 있어. 여기에 직선 y는 x 더하기 1이 있다고. 점 P를 대칭이동한 점이 이 점이야. 우리가 지금 이 점을 구하고 싶은 거야. 수직으로 같은 거리만큼 넘어갔다. 그지? 자, 중요한 게 뭐였지? 첫 번째, 수직 조건. P와 P' 사이의 기울기를 한번 보자. 기울기가 뺀 거분의 뺀 거 A-2분의 B-5를 우리가 기울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울기가 뭐랑 수직이냐면 이 직선과 수직이라는 거지. 이 직선의 기울기는 현재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직이면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두 번째 중점 조건, 그지? P와 P'의 중점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중점 더해서 반, 또 하나 더해서 반, 이렇게 될 건데 이 중점 좌표가 여기에 있는 이 점의 좌표라는 거지. 그러면 중점을 어디다 써먹어야 돼? 이 중점은 y는 x 플러스 1 위의 점이라는 거지. 위의 점 뭐한다? 대입해서 풀어줘야 된다. 그러면 자, 얘를 한번 여기서부터 써볼게. 이제 분모는 옆으로 곱해서 b-5가 마이너스 a 더하기 2고
결과적으로 A와 B를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한 식이 이렇게 하나가 나왔어. 두 번째 남아있는 이 중점 좌표를 이 직선 위에다 대입하면 2분의 B 플러스 5는 x에다가 2분의 A 플러스 2 집어넣고 양변에다가 2를 곱하자 이거야. 그래서 그냥 5만 넘겼어. 자, 요렇게 요게 두 번째 정리된 식인데 B에다가 그러면 A-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A랑 B만 구하면 되잖아. A는 얼마니 그러면? 얘랑 그냥 연립방정식만 풀면 되니까 A는 4가 되고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겠네. 자, 요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대칭점이라는 거지. 대칭점.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해 볼게. 자, 여기까지 지금 다 필기했다고 치면, 그지? 다 필기했다고 치면 잠깐 내가 지우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잠깐만 지우고 나서 다른 방법의 풀이. 이게 기울기가 언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기울기가 1일 때 혹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할 수 있는 방법이야.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천천히 한번 들어봐봐. 천천히. 자, 천천히 한번 들어볼 거야. 잘 봐. 이렇게 한다고. 지금 이 상태인데, 그지? 이 상태인데 내가 얘를 아래로 한 칸을 이동시키겠다. 아래로 한 칸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면 점 P를 같이 아래로 한 칸을 이동시켜. 그러면 어떤 그림이 될 거냐면 이게 Y는 X가 돼버려. 아래로 한 칸 내렸으니까 Y는 X가 돼. 하나가 줄어들었잖아. 그러면 점 P는 또 뭐가 되냐면 밑으로 한 칸 내렸으니까 Y 값이 하나 줄어든다고.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다라는 거 이해하면 되는 거야. 자, 봐. 다시 한번. 이 직선을 밑으로 한 칸 내렸다. 이 점도 같이 밑으로 한 칸 내린 거야. 그러면 이 직선이 Y는 X가 됐는데 Y는 X에 관해서 우리가 대칭점을 잡을 때는 X좌표와 Y좌표를 그냥 반대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잘 봐야 돼. 자, Y는 X에 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X랑 Y의 좌표를 바꾸기만 하면 돼. 굉장히 쉽다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얘를 위로 한 칸 올리고 얘도 위로 한 칸 올리고 얘도 위로 한 칸 올린다고 생각을 해봐. 다시 거꾸로 위로 한 칸 올린다, 위로 한 칸 올린다, 위로 한 칸 올린다. 위로 한 칸 올린다라는 건 Y좌표가 1이 더해지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다시 위로 한 칸 올라가면 이렇게 될 거고 위로 한 칸 올라가면 이렇게 되고 저기에 보이는 저 P'가 위로 한 칸이 올라가면 Y좌표가 하나 늘어난 상태 이렇게 좌표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됐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 직선에 대하여 원과 대칭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를 일단은 뭐부터 만들어? 표준형부터 만들어 놓고 보자. 표준형이라는 건 왜 만드는 거야? 중심좌표를 알아야지. 그지? 자, 요렇게 지금 생겨 먹었고 만들게 되면은 얼마가 되는 게 40이 44야? 이쪽이? 여기에 40 있으니까 40 좀 희한한데. 자, 그냥 하자. 오타 같기도 하고 모양이 40이라고 나올 일이 없는데 자, 어쨌거나 완전 제곱식을 일단 만들었어.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1,2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직선 L이 x 더하기 2y는 10이라는 직선이야. 앞에서도 한번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원의 방정식이 대칭 이동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중심의 좌표가 이동이 된다는 말이거든. 중심의 좌표가 이동이 됐다. 그러니까
원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게 사실은 원을 보지 말고 중심만 봐라. 중심 A, B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두 가지 작업, 아까처럼 우리 두 가지 작업만 해주면 되는 거야. 뭐냐면 첫 번째가 수직 조건이지. 얘를 P 다시라고 할 때 수직 조건, 뺀 거 분의 뺀 거는 이 직선의 기울기와는 수직이라는 거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y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5니까 이 기울기와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가 2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고, 중점 조건은 뭐였어? 아까 P와 P'의 중점 조건 2분의 A 더하기 1, 2분의 B 더하기 2. 이 중점의 좌표가 이 점 좌표인데 저 중점 좌표를 어디에다 집어넣어? 이 직선에다가 대입해서 식을 또 하나 쓰자는 거야. 그러면 두 개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면 A, B가 만들어지고, 계산만 생략할래.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어차피 이 원의 반지름 44와 동일한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A, B만 구해주면 사실상 다 끝나는 것이다. 됐지, 그지?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 자, 역시나 동일한데 얘는 사실 무슨 말인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이 직선에 대하여 이 직선과 서로 대칭이동한 직선을 구해라. 잘 봐. 이 직선에 대하여 이 직선과, 자, 저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그냥 그려보는 거야. 정확하게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내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 직선에 대하여 이 직선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대칭이동을 시키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겠지, 그치? 다시 한번, 자, 요렇게 넘기면 이런 그림이 될 건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 라는 게 문제야. 알겠지? 자, 어렵다고. 이 문제 어려워. 이 문제 어렵다. 정확하게 포인트만 짚어줄 거야. 잘 봐.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직선이 이렇게 넘어간 모양 있지? 데칼코마니 있잖아. 데칼코마니. 반대쪽으로 넘어간 이 모양의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서술형으로 쓴다면 지금 여기에다가 내가 써주기가 조금 힘들어. 공간도 작고 이해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서술형으로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이해만 하겠다.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자, 얘를 한번 봐봐. 얘를 y는 x-2지, 그지? 자, y는 x-2. 다행히도 기울기가 1이니까 생각을 해보자. 얘도, 자, 얘도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 보자. y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2지, 그지? 됐잖아. 여기까지. 그냥 y로 정리해놓고 본다.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직선을 위로 두 칸 올려. 그러면 이 직선도 위로 두 칸이 올라가겠지? 같이 위로 두 칸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얘는 y는 x가 돼. 왜? 위로 두 칸 올렸으니까 2만 더하면 되거든. 그러면 얘가 있잖아. 얘가 여기 있는 얘 말이야. 얘 말이지. 얘가 위로 두 칸 올라가면은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4가 돼. 2만 더해주면 되거든. 위로 두 칸 올려서.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이 직선은 뭐가 되냐면 y는 x에 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되잖아. 그러면 x랑 y를 바꾸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자,
y는 x에 관해서 대칭이라는 게 뭐였다고? x랑 y를 바꿔라 이 소리거든. x랑 y를 바꿔라. x랑 y를 바꾸자. 다시 말해서 이거 양변에다 2 곱해가지고 2y는 빼기 x 더하기 8인데 한쪽으로 넘겨서 x 더하기 2y 빼기 8은 0 이렇게 써있는 건데, 그러면 x랑 y를 바꾼다면서 y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이 직선을 내가 정리해서 이렇게 써놨어. 자, 요 직선에 대해서 x랑 y를 바꾸기만 하면 이렇게 되지. x 자리에 y가 들어가고 y 자리에 x가 들어가니까. 그치?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이 된다는 거지.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이 된다. 지금 위로 두 칸을 올리면, 위로 두 칸을 올렸을 때 생겨난 직선이 이 직선이야. 그럼 다시 두 칸을 다시 내려야 이놈으로 다시 돌아올 거잖아. 그럼 얘도 두 칸을 다시 내려줘야 원래대로 돌아올 거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직선은 뭐야? 얘를 두 칸 내린 걸 얘기하는 거잖아. 얘를 두 칸 내리면 뒤에서 2를 빼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앞에서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문제잖아. 물론 이렇게 서술형을 쓸 수는 없어. 서술형은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물론 서술의 목적이 뭐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해 준다라는 거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냐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서술형은 이렇게 쓰지 않고 정형화된 방법에 의해서 원리 원칙대로만 쓰는 것을 일단 목적으로 하자. 지금 이것은 문제를 이해하는 정도에서만 해결하도록 하자는 거지.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지, 그지?